네, 주식심화론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원전 르네상스 2.0 임박, 원전주 투자 전략은?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페이스북에 이런 공약을 제시해서 큰 주목을 받았었죠. 원전 백지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이 짧은 공약을 제시해서 이 다음 정권,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는 이 원전이 중심 정책이 되겠구나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세일즈 외교에 들어갔습니다.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체코, 폴란드 등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번 나토 행보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 외교 이런 것들 수확이 지금 있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자그마한 수확이라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폴란드 출장 중인 체코에 출장 중인 산업부 장관과 더불어서 팀 코리아가 총출동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MOU를 체결을 했죠. 그 뉴스를 어저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와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MOU를 체결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원자력 수출은 언제야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수주는 언제쯤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24년도 3월쯤에 이게 확정이 될 겁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약 40조 원 규모의 원자력 수출 모멘텀이 살아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언가 이렇게 수확이 있었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MOU를 체결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그 강력한 의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1, 2호기 수출의 그런 성과들을 재부각시키면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수확이 뚜렷하게 있었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바라카 원전 그 아랍에미레이트 수출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게 수출 모멘텀만으로 주가가 이제 원자력 관련 주가들이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주를 한 순간에 피크를 찍었었고 그리고 터키라던가 네. 아니면은 다른 기타 국가들의 이 수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었는데 거기에 연이어서 이렇게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좀 꺾이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르네상스 2.0이 임박한 지금 개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이 바카라 원전 프로젝트를 필두로 해서 이런 원전 르네상스 1.0이 있었고요. 또 아까 주가 흐름을 짚어주셨지만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원전 프로젝트, 원전 르네상스의 2.0 시기가 개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체코와 그 협력에 대한 MOU 체결 내용들을 보면 원전, 수소,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다고 하고 또 눈에 띄는 건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조기 상용화를 하고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협력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2024년 3월에 원전 수주 여부 체코 내용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한미 원전 동맹도 주목을 받았죠. 전 정권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실제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에 임기 말에 또 SMR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한미 원전 동맹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제 미국과 원자력 강국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미국, 우리나라 그리고 프랑스 이 3개국이 원전을 처음부터 완전히 풀 생산을 가동할 수 있고 유지 보수까지 가능한 나라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국 3개국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협동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소식은 호재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한 가지는 존재를 합니다.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사우디 관련해서 지금 IAEA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기구 세계 원자력 발전기구 여기에서 지금 추가 의정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130개국에서는 추가 의정서를 제출을 하지만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핵물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자료를 정보를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 추가 의정서를 제출했었을 때. 그리고 여기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찰도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조금은 안갯길에 있고 지금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그리고 프랑스까지 이 원전 개발 생산부터 유지 보수까지 모두 가능한 그런 국가는 이 단 세 국가뿐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우디와는 좀 풀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럼 앞으로 어떤 뉴스를 좀 따라가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사우디 왕세자랑 우리 예. 삼성이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삼성의 예. 이재용 회장이랑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7월에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을 하죠. 그쵸? 그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엮여 있는 그런 앙금을 좀 풀어내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추가 의정서 제출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언가 우호적으로 변해준다라면 사우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이슈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굉장히 정부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코리아도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랍에미레이츠 2호기가 이제 가동 예정인데 거기 관련해서도 시찰을 다녀왔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정부의 R&D 투자 예산 그 계획을 봐도 이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지난 28일에 내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안이 나왔는데요. 올해 예산보다 1.7% 증가한 24조 7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반도체나 차세대 원전 같은 여러 이런 초격차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하고 이 밖에도 우주항공, 인공지능, 로봇, 첨단 바이오 등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들을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올해보다 급증한 그 항목이 바로 차세대 원전이라고 합니다. 네. 예, 50% 정도 그 증가폭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참고로 수소 같은 경우는 0.5% 정도 늘리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차세대 원전 R&D에 대해서 크게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모멘텀은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까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화끈하게 밀어주는구나. 금액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네. 현 시점에서는 198억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R&D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요. 근데 지금 297억 원까지 늘린다. 거의 지금 많이 올려준 거죠. 50% 가까이 이렇게 크게 올려줬기 때문에 화끈하게 밀어주고 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ISMR 우리나라 차세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지금 지금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윤 대통령이죠. 이제 윤 대통령님이 지금 4월 달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을 했었는데 요번 달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22일 날 출국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면서 네. 산업부 장관 등과 대동을 해서 이제 원자력 관련 그 개발진들 뭐 이런 주요 인사들과 만나면서 거기에 대한 합의점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내기 위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밀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때도 이제 그 정책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거기에 좀 착안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달에 또 우리 정부가 원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1조 원 규모의 발주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중소형 원전 기업들에 대해서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밝히면서 이때 올랐던 게 오르비텍이었거든요. 네. 예, 오르비텍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원전주들이 힘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이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밝히게 되면서 기업들도 좀 더 힘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두산뿐만 아니라 뭐 SK, GS, 삼성까지도
원전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원전 투자 붐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올해 초쯤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지금 그 GS 에너지가 4월에 이제 삼성물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지금 미국 SMR 전문 회사인 뉴스케일 파워랑 함께 이제 공동 사업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구했고, 그리고 SK도 뛰어들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빌 게이츠가 설립한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인 테라파워와 MOU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뉴스케일이 보유한 SMR 설계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서 SMR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GS 에너지는 발전소 운영을 맡기로 했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발전소 시공,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기자재 공급을 맡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뉴스케일이 아이다 주에서 이제 29년도 상업 운전 목표로 12개의 SM에 들어가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아무래도 무언가 큰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함께 무언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추후에 뭐 오르비텍이라던가 한정 KPS라던가 아니면은 우진 뭐 이런 기타 다른 원자력 그 종목들도 저는 힘을 받쳐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 하면은 SMR 세계 1위 기업이더라고요. 예,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혹은 소형 모듈 원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 1위의 SMR 기업이고요. 뉴스케일 파워와는 삼성, GS, 두산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라파워가 있네요. 예, SMR 기업 테라파워라는 기업, 빌 게이츠가 만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K 쪽에서 함께 협력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좀 원전하면은 좀 위험성이 높지 않냐.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도 함께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네, 아무래도 예전에 그 큰 사건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11년도죠. 예. 그때 후쿠시마 원전 네. 사고, 이거 그 관련해서 앞에는 체르노빌. 네, 원전 체르노빌도 사고도 있고 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지진에 대한 내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7.0까지 버틴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SMR이요? 아니요, 소형 모듈 대형 원전 관련해서 이제 후쿠시마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예.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좀 불이 나고 좀 이렇게 유출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진 내구 설계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학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스럽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전쟁 같은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었을 때 지상 공격에 대해서 아무래도 원전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리스크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체르노빌 사건이라던가 후쿠시마 이런 사건들도, 그리고 자연재해, 쓰나미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피해갈 수 없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 지상에 있지 않고 지하에도 묻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SMR로 가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 그렇지만 건설 비용이라던가 지금 한 기를 짓는 데까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착공 기간에서부터 지금 완전히 착공 완수가 되는 데까지 사업 계획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약 한 7년에서 8년 가까이가 걸립니다. 시공하는 그런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협상자도 선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거쳐지는데, 소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2년여의 발전 단계밖에 걸리지가 않고, 그리고 비용 또한 굉장히 저렴합니다. 3조 원에서 5조 원이 아니고 약 한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70여 개 기업들이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거기서 가장 앞선 기업이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 SK 이쪽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빌 게이츠도 SMR을 사랑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탈탄소로 가기 위해서 이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한 발언들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 탈탄소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대안적으로 지금 원전을 전 세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태양광, 풍력을 네. 떠올리실 텐데, 그게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종착
지점 아닐까요? 종착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풍력이라는 거는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태양광이라는 거는 결국엔 태양이 좀 계속적으로 쬐줘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지정학적으로 좀 태양이 잘 안 뜹니다. 네. 네, 거의 우중충한 날씨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해상 풍력이 좀 줄을 이루죠. 근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많이 안 불어가지고 지금 전력이 좀 부족했었었죠. 그런 점에 비추었을 때 영국에서도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 친원전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서 이제 소형 모듈이 지금 친환경으로 왜 분류가 되느냐,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발생되는 무언가 반대 의견들이 소형 모듈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제외되거든요. 단점들이 거의 제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자로도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2030 그린 친환경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같이 곁들여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그린 에너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까요? 대형 원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내 원전 수출 본격화 시기에 맞춰서 이 원전 ETF도 국내 처음으로 출시가 되는 모습입니다. 원전 ETF 출시로 인해서 원전 관련 주식들이 수급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실제로 그럴지 또 어떤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ETF 저는 이제 요 ETF 관련해서 이제 단발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좀 이렇게 몰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ETF가 과연 이라는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년에 메타버스 요 관련해서 ETF 출시 이때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메타버스 열풍이 작년 7월쯤부터 굉장히 컸었었죠.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와 줬다가 잠시 조정 구간을 거쳤다가 다시금 9월 달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NFT를 붙여가지고요. 그러면서 뭐 메타버스 NFT만 붙어줬다 하면은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뭐 완전히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10배거가 됐었죠. 100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 보여줬는데 그게 ETF 효과였어요? 그 ETF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타이밍적으로 메타버스 NFT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때 메타버스 ETF가 4종이 10월 13일경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날개 달린 듯이 날아갔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때 뭐 신선한 재료가 또 다른 재료가 부재했을 수도 있겠지만 메타버스가 워낙 핫했었고 너무나 타이밍이 좋게도 그때 ETF가 4종이나 출시가 됐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금 기대 심리가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저는 더욱 탄력받고 올라갔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 정책적으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랬다가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잠시 한풀 꺾여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금 지금 수주 모멘텀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착안을 해봤었을 때 여기에 지금 현 시점에 ETF 2종이 출시가 됐네라고 한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ETF 관련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약간 다른데 두 개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의 경우에는 삼성물산 10% 정도 담겨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포스코 홀딩스 등이 9%에서 8% 정도 이렇게 비중을 담고 있고 24개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이제 리밸런싱이 6개월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됐고 그럼 12월 달에 또 리밸런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대표 기업인 딥서치와 함께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는 기업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24개의 종목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대부분의 원전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NH투자에서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라는 ETF를 출시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도 원자력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20개 종목을 담아뒀습니다. 40개 종목 중에서 추려가지고 20개 종목을 담아두었는데 여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인 1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건설이 각각 14%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대우건설도 포진되어 있다. 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킨덱스 원자력 테마에 담겨 있고 삼성물산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로 원자력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의 원전 ETF가 국내 최초 상장됐습니다.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티 ETF 같은 경우는 이 삼성물산이 비중이 가장 좀 크다, 10% 차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양쪽 ETF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쪽에 비중이 높게 들어가 있네요. 현대건설, 대우건설도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원전주가 올라갈 그 배경에는 정말 다양한 배경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정부 쪽에 투자만 해도 이것도 정말 세부적이고 다각도로 지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R&D도 해주죠. 수주도 직접 내준다고 하죠. 또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준다고 하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긴 하지만 이달 들어서 원전 관련 주식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강조하는 부분이 실적이죠. 실적 실적이요? 관련해서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그리고 7월 달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 그리고 3, 4분기 때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주가 상승 주가가 더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 규모가 축소된 기업들이 우리기술, 우진, BHI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주가 상승률이 24%, 56%, 44%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말해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에서 이제 대장격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였었을 때는 대장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좀 약간 체인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진이라던가 아니면 BHI라던가. 근데 BHI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이때 제가 아까 빗대어서 말했는데 그때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과거 차트를 좀 돌이켜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부진했었던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대표적으로 한정기술이겠죠. 한정기술. 아무래도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한국전력이 아무래도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몇 천억 단위가 아닌 조 단위로 몇십조 원 단위로 이렇게 적자폭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 주식을 매도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에 아무래도 주가가 탄력받지 못하고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팀코리아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관심은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전 설계 유일 기업이라고요? 네, 우리나라 팀코리아에서. 팀코리아에서는 원전 설계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업이 한전기술이라고 합니다. 네네. 한전기술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부진합니다. 16%의 하락이 있었고요. 연초 대비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높았던 기업들은 지난 1분기 실적에서 흑자의 실적을 보여주었던 좋은 실적을 갖춘 기업들이었다고 평가를 하네요. 오늘 지금 시청자분들 채팅창에 의견 있는데 진정주린이님께서 원전 오늘 쭉 내리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내리는 이유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저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적 모멘텀으로 주가라는 것이 모멘텀을 받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수직 상승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원전이 장기적인 관측으로 투자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지금 조금씩 사서 모으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금씩 네.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펼쳐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좀 지금은 약간의 재료 소멸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그 요인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정부의 원전 세일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일부 재료 노출로 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정이 끝나가지 않나요, 지금? 근데 나토 작년부터 일정도 그렇고. 원전은 저는 계속적으로 봤었던 섹터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봤었고 바스켓으로 담았었던 섹터입니다. 근데 이 원전은 지금 뭐 모멘텀은 체코, 폴란드 아니면 네. 사우디 등등등의 나라들에 대해서 수주 모멘텀 이 모멘텀만으로 이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었던 과거의 이력과 그리고 그 작년 올해도 그렇고 지금 아직 시작 단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배 간 종목들 있죠? 그렇죠. 3배 간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많이 있군요. 이따가 지금 이제 예.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음.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지수가 받쳐줬다라면 날개를 달고 메타버스 때처럼 뭐 텐베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중장기로 어쨌든 봐야 되겠죠. 예. 네네. 원전은 건설까지 뭐 시기도 필요하고 수주도 역시 당장 지금 수주가 뭐 조선처럼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협력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전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서 탑픽을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원전주의 투자 포인트를 딱 한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실은 원전 말고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좀 경쟁 상대들이 있는 섹터예요. 전체적으로 뭐 그린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래도 원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원전보다는 저는 태양광이 더 탑픽입니다. 자, 먼저 그 이제 예. 에너지 예전에 2007년도에 140달러를 국제유가가 갔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흡사하죠. 130달러를 가네 마네 하면서 지금 좀 꺾이긴 했지만 그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비싸지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대체 대한 에너지가 원자력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원자력이 그때 당시에도 가장 먼저 이슈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가 먼저 받고 있죠. 이 원자력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갔었습니다. 그때 태양광이 그 후로 후속 주자로 갔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같이 세 개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원자력 관련해서는 지금 현 시간 눌리는 구간에서 좀 잡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신재생은 지금 달리는 말들입니다. 예. 앞으로 더 갈 거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너무 달리는 말에 무서워서 그렇다라면 다른 대안책으로 저는 투자 포인트를 여기에 차관을 해서 이제 앞으로 갈 산업인이 지금 멀리 보고 한 향후 1, 2년, 2, 3년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좀 보고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테마를 좀 따라다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지고 그리고 사업 규모가 큰 좀 묵직묵직한 그런 종목들을 좀 담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별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면, 네. 예, 원전을 투자하시는 분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주 가운데서 가격 부담이 덜한 쪽을 보시겠다. 좀 더 안정적인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1순위로 원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원전주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 예, 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좀 나눠주셨어요. 지금 대본에 주신 내용 제가 네네.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 장기 관점에서. 장기 관점으로 예.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삼성물산은 제가 아까 아침에도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로 나갔었던 종목이고 예.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는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 뭐 건설과 복합 재료로 본다라면 현대건설인데 건설주는 조금 약간 후에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은 저는 지금 이제 라움시티 관련해서도 수주 모멘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합 재료로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강한 녀석들에도 추천주로 나갔었던 종목인데 변동성을 요구하신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좀 함께 곁들여 보자. 그리고 최근 오늘이랑 어저께 가장 움직임이 좋았었던 종목을 또 보자라고 하면은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봐야 할 종목이 많네요. 아무래도 원전의 종목들이 워낙 많이 포진되어 있고 종목이 각 생각보다 기업마다 많아요. 예. 자신 있어 하는 국내 유일, 세계 최초 뭐 이런 어. 타이틀이 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매출액의 몇 %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은 피해야겠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네. 흑자의 폭이 더욱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향후 적어도 2년 정도의 상승 기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가운데서 현재 초입 구간에 들어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복합적인 재료 관점에서는 현대건설, 다만 매수를 좀 늦추자라고 설명하셨고, 그리고 오르비텍이나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은 단기 관점일까요? 네, 단기 관점이죠. 단기 종목 더 없을까요? 그것 말고는? 우진이 탑픽이죠. 우진이 탑픽이라고요? 네, 우진이 대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우진이 거래량이 시원하게 터져주면서 그리고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2008년과 201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멘텀으로 움직였었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증권사 리포트들이 300%가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은 리포트 효과인가요? 리포트 효과이기도 하고 제가 봐도 너무나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가요? 이 종목? 자, 우진 단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이유. 이제 우선 거래량이 말을 해주죠. 거래량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단기 급등은 굉장히 큰 급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이 리스크적인 요인은 있지만, 리포트에서 지금 실적치를 굉장히 높게 상향 조정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우진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진 지금 5일선 좀 이탈 시도가 있는데요. 11% 급락입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장주 우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관점에서 오르비텍, 또 보성파워텍,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복합적인 재료로 현대건설 꼽아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인지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지수도 지금 또 저점 테스트가 일어나는 게 너무 쉽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저점을 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오늘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마이크론 실적도 잘 소화해야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